안녕하세요. 실용국어 강준영 선생님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회사에서의 대화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학습지 1번에 생각해보기 05번 볼까요? 교과서 13쪽의 박나은 씨와 김대리의 대화를 읽어보겠습니다. 김대리, 올해 성수기에 선보일 제주도 여행 상품을 기획해 보았습니다. 제주도의 대표적인 관광 명소로 한라산을 떠올려. 그럼요. 김 대리님이 말씀하신 대로 제주도는 한라산이 최고죠. 제가 제주도 출신이잖아요. 아, 그렇군요. 그러면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한라산 200m 부근의 산간지대는 목장이 만든 말을 타. 잠깐만요. 승마 체험은 저렴하게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잘 아는 업체가 있어요. 박나은 씨, 제가 말하는 중이잖아요. 가족 단위 여행객들을 위한 승마 체험을 새롭게 구성하고자 합니다. 기존의 국내 여행 상품은 저도 같은 생각을 했어요. 고삐를 붙여주면 재미가 없거든요. 박나은 씨입니다. 자, 다 읽었습니다. 이 대화의 문제는 누구 잘못입니까? 네, 박나은 씨가 문제죠 지금. 너무 대놓고 문제네요. 박나은 씨의 문제는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뭐죠? 네, 자꾸 말을 끊습니다. 지금 말 다 끝나지도 않았는데 말을 끊고 자기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또 하나의 문제는 뭘까요? 네, 상관없는 얘기 아니면 묻지 않은 얘기를 막 늘어놓고 있죠. 지금 뭐 박나은 씨의 고향이 제주도다. 그거 아무도 묻지 않았고요. 지금 회의에서 중요한 내용도 아니에요. 승마 체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렴하게 할 수 있는 데가 있다는 건 지금 대화 주제랑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거 아니잖아요. 뭐 여행 상품 기획에 대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지, 뭐 어디가 저렴하다, 어디가 좋다 이런 거는 나중에 실무 단계에서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이렇게 보면 에이 선생님 누가 이렇게 막 관종같이 이렇게 말을 끊어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 회사에서 상상 이상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실수만 안 해도 중간은 갈 수 있어요. 자, 교과서 14페이지에 보면은 순서를 지키며 말하기 혹은 이렇게도 쓸 수 있어요. 순서 교대의 원리가 있습니다. 순서 교대의 원리 엄청 중요해요. 대화는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이 말을 매개로 해서 표현하고 이해하는 과정이니까 뭐다? 독점하지 마라 그런 얘기예요. 혼자 얘기하지 말고 고르게 기회를 줘야 한다. 이거 말하기 위해서 진짜 정말 중요한 원리니까 꼭 중요하다는 표시해 두세요. 순서를 지켜야 한다. 언제 말할 때.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생각해보기 06번이 있는데요. 이 상황에 적절한 인사말 넣어보는 겁니다. 여러분 인사가 쉬운 것 같지만 어려워요. 그 회사에서는 여러분들이 겪어보지 못한 여러 별별 상황들이 다 생기는데 이런 상황에서 어떤 말 해야 될지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6개의 상황 자주 나타날 수 있는데요. 자, 학습지 1번부터 지금 보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1번, 출근하면 상사 만났을 때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자, 여러분 상사라는 그 사람에 대한 감이 없을 수 있는데요. 뭐 비유를 굳이 하자면 담임 선생님보다 100배쯤 불편한 사람이라고 보면 됩니다. 여러분 일로서 우리가 만난 사이예요. 이 상사랑 나는 업무 지시를 받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상사랑 뭐 개인적으로 친하다, 뭐 취미가 같다든가 이러기 전에는 여러분들 사적인 대화 상사랑 별로 나눌 필요 없어요. 뭐 부장님 저 어제 여자친구랑 늦게까지 술 먹었어요, 뭐 이런 얘기 할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에 출근하면 상사를 만났을 때 그냥 안녕하세요, 뭐 일찍 출근하셨네요 그러면 됩니다. 뭐 아니면은 전날 뭐 회식이 있어가지고 술 많이 먹었는데 아침에 만났어요. 그러면 어제 잘 들어가셨어요? 몸은 괜찮으세요? 뭐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2번 뭘까요? 거래처 사람을 처음 만났을 때, 이 거래처라는 건 어디일까요? 우리 회사일까요? 다른 회사일까요? 네, 만약에 이게 나면은 얘가 거래처 사람이라고 칩시다. 얘는 우리 회사 사람이 아니에요. 남의 회사. 되게 안 써지네. 남의 회사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처음 보는 사람이에요.
낯선 사람이고. 그 뭐부터 해야 될까요? 처음 만났으니까. 네. 뭐부터 해야 돼? 자기소개해야겠죠. 아, 이거 싱크 안 맞으면 어떡하지? 자기소개해야 됩니다. 그 뭐라고 해야 될까? 자기소개? 안녕하세요, 철수 아빠입니다. 이렇게 하면 될까요? 안 되죠. 일로 만난 사이인데. 네, 무슨 회사 직원, 뭐 무슨 부서에 있는 강준형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뭐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3번 보겠습니다. 출장을 마치고 돌아온 동료를 만났을 때. 여러분, 이거 회사마다 다르긴 한데요. 그냥 잘 다녀오셨어요? 힘들지 않으셨어요? 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잘 다녀오셨어요? 안 힘들었어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간혹 이럴 수가 있어요. 출장을 외국으로 갔다 오는 경우, 아니면 유명한 관광지 이런 데 갔다 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대리님, 미국 출장 갔다 오셨다면서요? 저 선물 사오셨어요?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절대 하지 마세요. 친구들 사이에서도 친구 어디 놀러 갔다 왔어. 그러면 야, 너 내 선물 사왔냐? 이러는 사람이 있는데, 이게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내가 뭘 사왔어야 되는 건가? 그래서 되게 좀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여러분들, 장난이라고 해도 듣는 사람 입장에서 좀 무례한 멘트니까 그런 말은 하지 마세요. 그냥 잘 다녀오셨어요? 고생하셨어요? 이렇게 하면 됩니다. 4번 어떤 내용이죠? 4번 퇴근하기 전 자리에서 일어났을 때입니다. 지금 이거 그림 보니까 몇 명은 남아서 일을 하고 몇 명은 먼저 퇴근을 하네요. 뭐 이럴 때 그냥 가지 말고 먼저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좋겠죠. 뭐 내일 뵙겠습니다 이러면 되겠네요. 이거 질문이 있으신데, 선생님 왜 나갈 때 뭐 이런 인사를 꼭 해야 되나요? 이게 뭐 남은 사람들끼리 뭐 야근을 하면서 저녁을 같이 먹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오늘 누구 남고 누구는 먼저 퇴근을 했다, 이런 것들을 남들이 알 수 있게 해주는 게 좋아요. 회사에서 일할 때. 선생님들도 뭐 비슷합니다. 이제 그냥 가지 않고 인사를 하고 가요, 보통. 자, 5번 보겠습니다. 승진한 상사를 축하할 때. 오, 좋은 일이네요. 상사가 승진했답니다. 제가 이 수업하면서 상사, 뭐 회사 이런 얘기할 때 자꾸 안 좋은 점만 얘기했던 것 같은데, 상사가 나쁜 사람은 아니에요. 그냥 일에서 여러분들을 도와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또 일을 하다 보면은 상사랑 관계가 좋을 수도 있습니다. 자, 상사가 축하했어요. 그럴 때 가만히 있지 말고 뭐 부장님 승진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해주면 되겠네요. 근데 이거 3번이랑 좀 비슷한 얘기인데요. 승진했다고 해서 부장님 승진 기념을 한턱 쏘세요, 이런 거 좀 하지 마세요. 이런 거 하면 안 됩니다. 이게 농담이라도 좀 무례해 보일 수 있어요. 분위기 봐서 해야 됩니다. 6번 보겠습니다. 6번은 조문을 갔던 때네요. 자, 조문 뭘까요? 초상집이죠. 누구 뭐 돌아가셔가지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상사나 옆자리 동료나 이런 분들의 부모님, 가족들이 돌아가실 수 있어요, 일을 하다 보면. 그러면 이제 회사 사람들하고 같이 그 조문을 하러 장례식장에 갑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들, 이 선생님들 지도서에는 조문 갔을 때 뭐라고 하라고 되어 있냐면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요 말 있죠. 삼가, 이거 오타나 그 인터넷에 떠도는 그 짤 중에 삼과 고인의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거 아니고요.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이거 지도서에는 이렇게 말하라고 되어 있는데, 저는 솔직히 좀 뭐야 이거?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사실은 그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이거는 보통 글로 하는 거예요. 말로는 잘하지 않습니다. 그럼 선생님 조문 갔을 때 뭐라고 해야 돼요? 네, 그냥 말 안 하고 침묵하고 나오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그냥 말 없이 인사만 하고 오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아마 조문에 가서는 여러분들이 말하고 뭐 이런 것보다도 그 인사 예절 있잖아요. 절하고 이런 것들이 좀 어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잘 모르면은 조문 가기 전에 어른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 생각해보기 07번 볼까요? 오늘 마지막 내용입니다. 이거 교과서에도 있는데요. 주변에서 수고하십시오 라는 인사를 하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는데, 직장에서 웬만하면 이 말은 사용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사용하더라도 특별히 주의를 해야 돼요. 자, 그 이유는 뭐냐?
네, 여러분들도 이 말 많이 쓰죠? 이 말 진짜 조심해서 써야 됩니다. 왜냐면 수고하라는 거는 내가 나보다 직급이 낮은 사람한테 쓰는 거예요. 혹은 나보다 나이가 많이 어린 사람들한테 쓰는 겁니다. 다시 말하자면은 내가 너를 약간 아래로 본다는 뉘앙스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수고하셨어요, 수고하십시오 이런 말들을 아무한테나 막 쓰는 게 아니에요. 내가 편하게 얘기할 수 있는 부하 직원 혹은 나이가 많이 어린 사람들한테 그럴 때 쓰는 거지. 그 반대의 경우 뭐 직장 상사라든가 동료라든가 이런 경우에 수고하십시오 웬만하면 쓰지 않는 게 좋습니다. 매우 주의하셔야 돼요. 자, 이렇게 하니까 뭐 이렇게 신경 쓸 것도 많고 이렇게 복잡하냐, 회사에서 말하는 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내용 쉽지 않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이 강의 이제 끝나면은 여러분들 가족들 중에 직장에서 일하고 돌아온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따뜻한 말 한마디 좀 해주세요. 엄마, 뭐 아빠, 아니면 뭐 형, 언니, 누나, 오늘 실용 국어 시간에 선생님한테 직장 언어 예절에 대해서 배웠는데 직장 다니는 게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뭐 이런 식으로 따뜻한 말 한마디 해주세요.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뭐 할 거냐면 전화 예절과 호칭에 대해서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뒤에 교과서 15쪽의 경청과 관련된 글도 꼭 읽어보세요. 오늘은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